안녕하세요. 데일리 ESG 이슈. 오늘은 ESG 기회가 오히려 석유에 있다라는 내용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유는 뭐예요? ESG 중 E에 가장 반하는 산업이죠. 그런데 이 기회가 석유에 아주 많다라는 투자자들의 얘기입니다. 국내 기업의 변화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글로벌 기관 투자자들 5명 중 3명 올해 기후변화 대응에 눈여겨본다라는 얘기입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조사를 했어요. 누구? 글로벌 ESG 컨퍼런스 참석자 600명 이상의 기업 및 기관 투자자들을 대상으로요. 올해 연애의 우선순위가 뭐냐라고 물어봤더니요.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기후변화, 지배구조, 공급망 순으로 나타났다. 지배구조야 뭐 많이 나왔던 얘기니까 차치하고 많이 나온 게 기후변화. 제일 최우선 순위로 기후변화를 고려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공급망 이슈예요. 공급망 이슈. 80%의 투자자들은 또 이 ESG가 투자 시 수반되는 위험을 관리하는 데 용이하다고 말했습니다. 리스크적 측면에서 ESG는 꽤 용이한 툴이다라는 얘기인 거죠. 다만 이 투자에 ESG 요인을 의무적으로 고려하는 ESG 통합 전략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좀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투자자의 48%가 코로나 이후 ESG가 최우선 관심사라고 얘기를 했고, 이에 따라서 60% 이상이 기후변화가 향후 1년간 주요 관심사다. 신기하죠. 어떻게 보면 지배구조는 기업 내부에 있는 문제잖아요. 기업 내부에 지배구조라는 이슈는. 근데 이제는 이 외부에 있는 기후변화가 아주 중요해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주의 깊게 살펴본대요. 신기하죠. PER 같은 것도 아니고 많잖아요. 그런 우리가 주로 보는 지표들이 아니라 기후변화를 많이 보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자기는 재생에너지 및 녹색에너지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거래요. 하지만 이제 재무적인 리스크, 이게 직접적으로 이제 돈으로 얼마나 영향을 미치냐 측면에서는 80% 이상이 거버넌스가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답을 했습니다. 반면에 떨어진 거는 다양성이랑 지역사회 참여 같은 거예요. 기후변화 이슈가 너무 선순위로 떠올랐기 때문에 오히려 다양성과 지역사회 참여 같은 우리가 초창기에 ESG를 생각할 때 이런 S 측면에서 이건 좀 당위적으로 해야 하지 않아? 라고 했던 측면은 상대적으로 관심이 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대목이 재밌어요. 기관 투자자들이랑 투자자들한테 물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니? 그랬더니 석유와 가스 산업에서 가장 큰 기회가 있을 것이요. 저 이것 좀 보고 띄용했거든요. 아니 당연히 재생에너지, 녹색에너지 분야에 기회가 많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석유와 가스 산업이 나와서 너무 띄용했어요. 더불어 41%의 응답자는 아시아가 새로운 ESG 투자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응답했습니다. 이 기관 투자자들이 아시아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는 임팩트온 기사에 보시면 아시아 ESG 투자를 바라보는 눈이라는 기사가 있어요. 그걸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좀 해볼게요. 저는 어떻게 느꼈냐면 석유와 가스 산업에서 왜 가장 큰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봤겠냐. 되게 신기했어요. 그래서 곰곰이 좀 생각해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일 먼저 ESG 이슈가 부각이 될 때요. 가장 처음 나온 아젠다가 뭔지 아세요? 자초자산. 이 자초자산이 뭐야? 석탄, 석유 이런 애들은 이제 곧 자산으로서의 가치가 없어진다라는 얘기가 제일 먼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투자한 투자자들이 압박을 엄청 넣은 거예요. 특히나 이 석유는 엄청 컸잖아요. 기업들이 엄청 큰 대기업이죠. 대기업단위 글로벌 기업이에요. 글로벌 기업. 근데 이 석유 기업들한테 처음부터 ESG에 대해서 엄청난 압박을 넣은 거예요. 왜냐? 지금 이 자초자산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내 돈 다 없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엄청난 압박을 넣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석유 글로벌 기업들은요. 제일 먼저 아마 ESG라는 개념을 체화를 했을 거예요. 압박에 너무 시달리다 보니까 주주들로부터 가장 먼저 공격받고 이거에 대해서 계속 끊임없이 대응 방안 내놔라. 너네 어떻게 기후위기 대응할 거냐. 이런 식으로 꾸준히 압박을 이렇게 많이 받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엄청나게 변신에 성공했습니다. BP 같은 기업, 지금 재생에너지 기업으로 자기들이 탈바꿈하겠다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덴마크에 오르스테드가 있어요. 오르스테드. 얘도 엄청나게 변화를 꾀해가지고 지금 신재생 에너지만 거의 취급을 하고 있어요. 또 어디? 이탈리아 애니라는 곳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얘네들이 가장 먼저 대응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석유와 가스 산업에서 오히려 큰 기회가 있을 거다. 얘네가 뭐냐? 지금 바뀌지 않았더라도 얘는 바뀌어야만 하는 애들. 안 그러면 살아남을 수 없단 말이에요. 얘네는 생존이랑 걸려가지고 ESG를 되게 온몸으로 받아들인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얘네한테 가장 큰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고 저도 이 기사를 보면서 그렇게 생각을 좀 했습니다. 다만 이를 투자에 의무적으로 적용한다고 밝힌
응답자는 40% 남짓이었습니다. 응답자의 3분의 2는 지금 내가 보기에는 ESG 통합 전략을 사용한 투자자는 50% 미만이야 라면서 야 민간 시장에서는 ESG 거의 지금 고려하지 않아 라고 봤습니다. 민간 투자자들 말이죠. 우리 같은 개미 투자자들 ESG로 뭐 합니까? 지금 사실 ESG 이런 비재무 정보가 투자 결정에 있어서 주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거를 통합을 하려고 해도 지금 공시 수준이라든지 뭐 알 수 있는 정보가 너무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ESG 통합 전략을 사용하는 투자자가 낮다라는 대답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통합 전략은요 확장돼요. 왜냐하면 관심 있게 보고 있다 했잖아요. 기후변화. 근데 투자자들 굉장히 민감하게 움직이는 게 어디 시장이죠, 시장. 그래서 지금 난리 났어요. S&P 같은 경우에는 트루 코스트를 몇백 억 달러 이렇게 인수를 하기도 하고 특히나 이런 빅데이터에서 기업의 비재무 정보를 모으는 곳이 굉장히 높은 가치를 받으면서 이런 큰 기업들한테 팔린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 시장은 아마 확대가 될 겁니다. 확대가 되면은 어떻게 이거를 통합을 할지 올해 굉장히 활발해지지 않을까. 국내 같은 경우에는 하나도 그렇고 농협도 그렇고 삼성도 그렇고 자기들이 이런 기관 투자자들 운영하기도 하잖아요. 걔네들한테는 이런 기후변화, 지배구조, 공급망 이슈 같은 거를 다 넣어가지고 본다라고 밝힌 바도 있어요. 제가 아까 트루코스트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ESG 리스크를 파악하기 위해서 대부분이 내부적으로 자체 조사를 한대요. 그러니까 그런 글로벌 지수 사업자들이 ESG 레이팅스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레이팅을 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정보를 모으기 위해서 이 빅데이터를 모으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이 시장은 점점 확장될 거다. 국내에서도 지금 시작 단계예요. 제일 뿌리 깊게 한 곳이 이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이라는 곳이랑 뭐 대신 경제연구소도 있고요. 그리고 후스굿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것도 아주 크게 하고 있어요. 사업 엄청나게 확장 중. 투자자들은 ESG 정보 공개 표준화를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았습니다. 표준화를 해야 비교가 가능하단 말이죠. 근데 지금 다 중구난방이에요, 중구난방. 다 이 데이터들도 이렇게 있고 이걸 누가 언제 모아가지고 이거를 가공을 하고 이것도 각각의 다른 차트를 가져와가지고 비교를 하고 이럽니까? 너무 힘들다는 거죠. 이러니까 지금 통합 전략을 사용하는 게 80%밖에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적한 거죠, 이 기관 투자자들이. 자, 그럼 국내 기업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주 재밌어요. 현대오일뱅크가 그린본드를 발행했어요. 자초자산을 취급하던 석유산업에서 그린본드를 발행했습니다. 그러면서 탈탄소 사업에 주력하겠다고 밝혔어요. 현대오일뱅크가 창사 이래 처음으로 ESG 채권을 발행했습니다. 앞서 탄소중립 그린성장 전략을 발표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를 통해 이산화탄소 제품화 등 친환경 신사업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올해 첫 회사채를 녹색 채권으로 발행할 계획이에요. 규모는 2천억 원 가량. 근데 발행 규모는 최대 4천억 원까지 늘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해 탄소중립 그린성장 전략을 발표를 했는데요. 뭐냐면 탄소 배출량 감축하겠다. 이산화탄소 가지고 제품 만들겠다. 수소 우리 새로운 먹거리로 삼겠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발행된 그린본드는 대부분 탈탄소 사업 정비에 쓸 예정이랍니다. 그린본드 발행해가지고 뭐야? 이제 이 친환경으로 자기가 사업을 재편하겠다. 이 중심을 친환경에 쓰겠다라는 얘기인 거죠. 현대오일뱅크는 탈황인프라라는 게 있어요. 그 선박에 들어가는 오일 있잖아요. 거기서 황이 너무 많이 나온다. 이것도 지금 기후변화에 너무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라고 해가지고 탈황이 뜨고 있거든요. 우리 이거 만들 거다. 이거 증설하고 기존 공장의 온실가스와 대기오염, 물질 저감시설 보완했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딱 맞죠? 이 G라는 테마에 석유회사가 아주 그린 산업 확장으로는 굉장히 기회가 많은 거예요. 지금 시도도 하고 있고 시도하기도 좋죠. 지금 그린본드 발행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데 물 저을 수 있는 시기인 거죠. 오히려 얘를 지금 기회로 본 거예요. 지금 위기가 아니라 기회로 본 거죠. 정말 말 그대로. 그리고 탄소를 포집해가지고 제품화 하겠다라고도 밝혔습니다. 현대오일뱅크가 하고 있는 이 사업들을 좀 쭉쭉 설명을 해볼게요. 한국화학연구원을 비롯한 국내 연구기관, 협력업체와 공동 연구를 해가지고 이산화탄소를 탄산칼슘으로 바꾸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품 판매와 이산화탄소 저감으로 영업이익이 연간 100억 원 개선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54만 톤의 탄소 절감 효과와 상용화가 완료되는 2030년부터는 연간 1,000억 원 이상의 영업이익 개선도 기대가 됩니다. 이게 뭐냐면 지금 석유 같은 경우에도 탄소 배출권이 장난이 아니에요. 그리고 탄소 국경세 받으면 얘네들도 피해갈 수 없겠죠. 그것도 그렇고 국내에서 탄소 배출권을 시행을 하고 있으니까 얘네가 지금 생산만 하면 다 텍스로 들어와. 다 텍스로 지금 붙을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제가 몇 번 소개해드렸지만 영업이익 다 잡아먹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다? 지금 그린본드 사용해가지고 자기들이 선제적인 대응하겠다라고 나선 거예요. 그린본드로. 영리하게 머리를 잘 쓴 거죠. 자, 그래서 현대오일뱅크 관계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석유 및 화학제품 우리 실생활에 꼭 필요하다. 생산 과정에서도
너무 많은 온실가스가 배출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태양광이나 LNG 설비를 도입하는데 좀 어떻게 보면 좀 소극적이에요. 사실 태양광으로 많이 설치한 것도 아니고 조금 감축되는 거죠. 공정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줄이는 데 노력을 해왔는데 올해 투자 받아가지고 더 크게 활성화시키겠다. 그런데 방향이 중요해요. 뭐다? 온실가스 저감에서 더 나아가서 이를 고부가 가치 제품 원료로 사용하겠다. 자기들이. 왜냐하면 이 석유하고 남은 찌꺼기가 남은 찌꺼기. 예전에는 이걸 다 플라스틱 같은 걸로 가공을 했는데 플라스틱도 지금 환경오염 주범이잖아요. 얘네 먹고 살 길이 없는 거예요. 지금 석유는 안 팔리지, 플라스틱도 안 팔리지, 제품 만들어도 다 텍스로 돌아오지. 아주 골치 아픈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석유를 만들 때 나오는 게 탄소거든요. 탄소. 얘네를 제품화 시키겠다. 그럼 지금 꼭 먹고 알 먹고잖아. 왜냐하면 탄소를 감축하면 배출권의 텍스도 줄이죠. 그리고 플라스틱 말고 신산업도 지금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이 CCUS라고 하거든요. 이런 탄소로 새로운 제품을 만드는 걸. 이런 식으로 지금 석유는 먹거리를 끊임없이 찾아만 가야 하는 상황인 거예요. 안 그러면 우리 다 죽게 생긴 거야. 그래가지고 그린본드 같은 거 발행해서 친환경에 굉장히 적응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전에 이 투자자들이 석유하고 가스산업 눈여겨보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온 겁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생존 앞에서는 얄짤없다. 그래서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아, 이거 획기적으로 바꾸려면 이렇게 생존을 할 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하는 규제가 지금 필요한가? 이게 효과적인가? 하는 생각이 얼핏 들기도 했어요. 근데 이건 사실 이제 시장이 만든 환경 안에 오일이 있어서 나머지 기업들도 규제하자로 갈 수는 없겠지만 하여튼 이렇게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라는 것처럼 생존 앞에는 얄짤없구나. 그리고 오히려 이 생존이 우리가 늘 말하잖아요. 위기는 곧보다 기회다. 석유 산업에 딱 알맞는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은 더 재밌는 이슈로 찾아올게요. 시간 나시면 저희 홈페이지 임팩트온을 방문하셔서 관련 기사들을 읽어보셔도 좋은 인사이트들을 많이 얻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